자, 오늘 10월 4일 화요일 시장은 주식 보유자들에게 좋은 날인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저번처럼 다 뱉어내는 불안한 반등이 아니라 하루 종일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면서 기술적 반등의 정석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기술적 반등의 정석이란 이런 하락장에서 폭락장에서 제대로 된 하루 종일 상승세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두 번째가 딱 정석이고 세 번째가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1% 이상 상승이 나온다면 그냥 기술적 반등의 정석 정도, 그리고 내일 상승이 나오고 모레까지 3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 하락에서 잡은 사람들이 빼먹을 수 있는 최대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뒤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맞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많이 봤던 JP 모간과 금융투자의 콜라보레이션인 삼성전자를 동원한 가짜 반등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순 없을 정도로 증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고 내린다 하더라도 공포스러울 것인데 그 정도로 증시가 많이 망가져 있고 오늘 반등에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망가진 투자 심리가 한 방에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증시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뻔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대금은 지난 거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서 거래대금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은 보유자들이 손절 초기 타이밍도 지나서 무조건 손절도 못하는 상황까지 와서 과감한 손절 아니면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지만 추가 매수, 물타기나 신규 매수자들은, 예정자들은 확실한 거래량 증가세를 보거나 신용잔고가 목표치를 도달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신용잔고도 귀신같이 생각했던 구간인 16조에서 17조 사이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면에서 보면 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선물 대량 매수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위아래로 발라먹는 외국인 입장에서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최근에 들어온 금융투자의 1조 원 매도를 과연 외국인이 순매수로 받아내냐가 당분간 장세를 결정짓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투자가 1조 원을 다시 뱉는 날에 외국인도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서 양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또 하락한다면 바닥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금융투자가 뱉는 1조 원을 외국인과 개인 또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아닌 다른 기관들 이쪽에서 받아 먹는다면 당분간 안정된 장세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지난 하락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코스피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저도 반등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제 뚜렷한 계획이 있었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트에 보이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그전 평균보다 올라가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단 코스닥에서 더 예측하기가 쉬운데 어차피 코스닥이 진짜 좋아지면은 코스피도 따라옵니다. 이 두 개가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한쪽이 너무 좋아지면 어차피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기준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코스닥으로 보고 있으며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최근 평균 수치에서 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매매와 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 거래대금이 늘지 않고 계속 거래량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눈 깜짝할 새 3, 4% 떨어진다든지
언제라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게 거래량 부족입니다. 최근 거래대금의 평균은 5조에서 6조 사이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최소 6조 원 이상, 매일 6조 원 이상의 7조 찍었다가 빠진다 하더라도 6조 원 이상, 평균 거래대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면 손바뀜까지는 예상하기가 어렵고, 단순히 뛰어오르는 고양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트레이딩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준 사격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신용잔고라는 수치와 오늘과 내일 하락하는 상황에서 받아먹을 곳에 조준을 하고 사격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틀어져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다고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조준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빗나갔습니다. 조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틀어졌다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저격수들이 제자리에서 계속 대기하듯이, 또는 목표물이 움직이면 저격총을 들고 자리를 바꾸고 다시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주식도 똑같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매매를 진행하는 전투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천천히 조준하고 기다리면서 조준 범위에 들어왔을 때 쏘는 거지, 최근 장처럼 위아래 어지럽게 움직이게 된다면 계속 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먹잇감과 상황을 정해서 조준하신 다음에 목표물이 조준점에 들어왔을 때만 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장에서 단타를 치거나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장에서는 먹는 사람이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꼭 수익을 봐야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론 저는 오늘 한미글로벌이란 종목에서 10월 첫 출발부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좀 괜찮은 성적을 냈는데, 한미글로벌은 지난 하락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번 하락에서 지난 인기 있었던 종목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점에 받아먹진 않았지만 제 관심 종목에 유일하게 오래 남아있는 종목이 한미글로벌이었기 때문에 오늘 공략이 쉬웠습니다. JP모간이 들어오기 전에 매수를 해서 얘들이 대량 매수할 때 털어내고 지금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또 떨어지게 된다면 목표감이 될 수가 있으며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재료 소멸이 되던지 결국에는 고점을 한 번 더 찍어준다던가 또는 근처까지 간다던가, 아니면 진짜 강하면은 고점 뚫고 잠깐 탄력을 받던가. 근데 너무 잘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 안 좋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점을 한 번 더 찍는다던가 근처까지 간다던가, 또 안 좋다가 한 번쯤 찍는다던가,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중에 내려가는 결과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떨어질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미글로벌이란 종목이 저에게 최근에 평소에 관찰하던 종목이 아니었으면, 없었으면 오늘 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네이버가 눈에 띄는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현재 시각으로 9%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도 많이 빠졌다 싶었는데 악재와 함께 거래량이 실린 장대음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음봉은 믿고 거르는 게 맞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카카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카카오랑 NC소프트, 어떤 종목이 멀쩡하다가 또는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잘 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몇 달 사이에 잠깐 올라오거나
NC소프트는 이때 횡령한 돈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주가는 잘 된 적이 없습니다. 대형주가 거래량에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온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잘 되진 않습니다. 네이버가 그동안도 많이 떨어졌다 싶은데도 더 떨어지니까 이제 어떤 심리냐면 개인들은 보통 최근에 뭐 주가가 얼마 있으면은 지금 많이 내려왔을 때 아, 최근보다 많이 싸 보이구나. 이 생각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예전에 46만 원짜리 했던 거 46만 원짜리였으니까 지금 17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걸 보면 엄청 싸 보이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것을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어쨌는데 지금은 더 싸니까, 싸 보이니까.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오늘 수급은 안 봐도 뻔한 게 이런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 매도, 대량 쌍끌이 매도에 개인만 대량 순매수. 그 뒤에 수급 꼬여가지고 호가만 무거워지고 반등하면 무너지고 반등하면 무너지고 잘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관심사가 아무리 네이버라 하더라도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에 쌍끌이 매도까지 나온 것은 웬만해선 손대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6만원, 7만원에 거래되던 게 지금 5만원에 거래되니까 싸 보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떨어질 때 잡다가 고생만 할 수 있고 진짜 특이한 케이스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런 매매를 끊지 못할 것이고 다음에도 똑같이 손을 댈 것인데 이게 반복되면 결국에 계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반등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을 떼지 못하면은 지속되기 힘든 매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지속이 가능한 매매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